보디빌딩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은 이제 클래식 피지크 선수고 한 분은 이제 보디빌더인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체형 자체나 이런 몸이 예쁘다 칭찬을 좀 많이 듣는 정태민 선수가 있는데 이번 아놀드 클래식을 보고 뭐 샘슨 다우다가 1등을 하고 뭐 앤드류 잭도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각자의 좀 생각도 궁금합니다. 예. 니거커가 그냥 미끄러져 버리고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보디빌딩에서도 좀 몸이 예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정태민 선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거 제가 그때 이 트포이 채널에 맞아요. 나왔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요새 약간 이제 친미성이 좋은 보디빌더들이 뭐 무대를 받거나 점수를 더 좋게 받는 그러니까 요새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계속 예전부터 봤을 때 일단 이 결국 멋있는 몸을 보는 거니까 그 몸이 이쁜 사람들이 항상 주목은 받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여기 채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괴물 같은 사람을 이길 몸이 예쁜 선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 지금 니거커도 굉장히 괴물 같고 크지만 삼손 다우다도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그쵸. 둘이 섰을 때 사실 저는 니거커가 그 올림피아 때처럼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컨디셔닝적인 거 네. 말고 크기 자체가 삼손 다우다보다 막 엄청나게 커 보인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니거커가 보통 뭐 빅람이나 로니 콜먼처럼 막 엄청나게 실제로 봤을 때 크지도 않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예. 그래서 저는 동일한 사이즈고 비슷한 컨디셔닝에서 니거커가 좀 더 앞섰지만 사이즈가 비슷하라고 하면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체형이 좋고 몸이 아름다운 선수들이 사이즈나 컨디션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저는 결과가. 그냥 사이즈만 된다면 당연히 이쁜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이즈가 작은 사람들이 이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요새는 몸이 이쁜 사람들이 크기까지 커버리니까. 그러니까요. 키도 큰데 예, 채워버리니까 그 키가 크면은 못 채운다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가장 그 베이직한 보디빌딩의 그런 룰을 깨버린 선수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뭐 앤드류 잭이나 삼손이나. 그냥 뭐 요새 키 큰 선수들이 몸이 좋아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실제로 봤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앤드류 잭도 엄청 크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190 정도 될 겁니다. 키만 해도. 이런 방향성이 오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클래식 피지크랑 오픈 보디빌딩이랑 구분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이쁘다고 다 클래식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쵸. 앤드류 잭이나 삼손 다우다가 몸이 되게 이쁘고 세련되긴 했지만 그번보다 클래식하진 않는 것처럼. 그쵸. 그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픈 보디빌딩이 이쁜 걸로 가면은 그럼 클래식 피지크가 뭐가 되냐 이거는 그런 별로 의견들.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제 모습 자체들이 다르다. 그냥 이쁜 거랑 클래식한 거랑은 아예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게 보디빌딩을 좀 보다 보면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아시는 보디빌딩을 분들은 좀 알 수 있죠, 확실히. 조금씩 좋아해지는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게 아니 오픈 보디빌딩 계속 이렇게 심사를 하면은 뭐 클래식 피지크는 왜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좋은 답변이 됐던 것 같아요. 클래식이랑 보디빌딩이랑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클래식 피지크는 애초에 키를 제한을 해서 제한시켜서 주는 디비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키에서 그 근육량을 가지고도 사이즈나 모습이랑 다 다르고 뭐라 해야 되지? 오픈 바디빌더들처럼 엄청나게까지 근육 차이가 많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육량을 어디다 갖다 채웠냐 이게 문제인 거지. 거기에 따라서 모델이 달라지는 건데 오픈 바디빌더 중에서 뭐 심미성으로만 뭐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니거커 올림피아 때보다 아놀드 클래식 때 몸이 더 예뻐요. 맞아. 그 친구만 보면 심리적으로 체중을 더 빼서 나왔고 허리도 더 얇아졌고 그렇다고 뭐 어떤 다이어트 실패한 것도 아니고 볼륨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미성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게 종목끼리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정태민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좋은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이긴 맞아. 저도 이번에 이제 좀 느낀 거 뭐냐면은 그런 심리적인 거, 이런 몸 예쁜 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 질 수 없는 몸으로 가면은 그게 심리적인 겁니다. 질 수 없는 몸이 예뻐요. 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건 볼륨, 세포, 데피니션, 그런 어떤 그 무대의 어떤 연출하는 것까지 그런 질 수 없는 몸을 만들면은 들어갈 때 들어가 버리고. 이게 사람 뼈 길이 재가지고 점수 주는 그런 시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그런 근육의 그런 생김새나
얼마나 그 몸을 잘 표현하고 비율이 잘 맞아 떨어지고 얼마나 그런 강도 있는 모습이 이제 나오냐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간지러운 부분들을 되게 간단하게 이제 해결을 해줬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이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뭐냐면 저조차도 이거를 막 설명을 잘 못하는 걸 그 친구들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지금 이 두 선수의 답이 제 머릿속 생각까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문태 선수가 이제 이번에 IFBB 프로를 땄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인공을 모셨는데 그래도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선수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좀 IFBB 프로를 이제 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한마디 궁금하고 제 주변 얘기 안 했어요. 재팬 프로 어땠는지 그러네. 경기의 진행이 어땠고 우리나라의 문화랑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첫 번째는 그 우리나라 대회랑 재팬 경기 그런 문화랑 다른지 그리고 이제 프로를 좀 딸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잘 되더라. 그럼 최근에 따셨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갔을 때 뭐 다를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워낙 약간 일본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 봤을 때 그 다른 점이 확연하게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 백스테이지에서 그 찹찹찹 하는 소리도 없고. 그래요? 아예 안 해요. 예. 오일 안 바르지 않나요? 오일이 아니라 핫스토프 못하게 하나?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진 거에서만 해야 되고 그 백스테이지에서 다 자기 사이즈만한 그 매트 하나만 깔고 다 줄 서서 이렇게 다들 누워 있더라고. 줄 서서 칸 맞춰가지고. 그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요? 그냥 들어가니까. 통제를 안 했는데? 네. 혼자 안 했는데 이제 뭐 줄만 다들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 줄 맞춰가지고. 그리고 근데 괜찮더라고요. 많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릴렉스해진다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편하고. 있었고 다 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그랑프리전 뭐 다른 일본 대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랑프리전 출전하는 사람을 칠판에 써서 알려주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호명을 안 하고요? 호명은 상줄 때만 하는데 그때만 하고? 그냥 칠판에다가 가서 확인해라. 그래서 상 받기 전에 이미 알아요. 네, 올라가는 사람들. 참. 안 그러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그쵸. 네, 그런 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고 계시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런. 근데 저는 옛날에 이런 경험 있었던 것 같은데 해외 시합에 그 순위를 불러주기 전에 밖에서 그랑프리전 누구 나가니까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 관계자들끼리 알고 발표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선수 대기실에 진짜로? 써놔요. 준비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가기 전에 내가 1등이다 2등이다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수를 배려했네요. 좀 그런, 근데 그 상 받을 때 딱 긴장감은 좀 없긴 한데 그래도 빨리빨리 되니까 좀 편하긴 했어요 확실히. 다르다고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사람들 몸. 일단 제가 나바 대회를 주로 뛰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일본 대회 갔을 때 중국인들도 많이 왔었고 일본인들도 왔었고 사실 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인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더 보디빌딩스러웠다. 약간 그 아마추어로 봤을 때. 왜냐면은 나바는 사실 다이어트는 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이어트 자체로는 좀 많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피아 제외하고 다이어트 수준이. 근데 이제 사실 다이어트 자체는 그 머슬 콘테스트 나온 선수들이 좀 덜한 느낌은 있어요. 보디빌딩적인 걸로 봤을 때 좀 더 상향평준화 느낌. 저는 오히려 하향평준화라고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제가 갈 때 2월달이기도 하고 사실 리저널도 그 전에 없었고 한 번 딱 그 도쿄 전날에 뛴 사람들이 재팬으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좀 더 보디빌딩스럽더라고요. 좀 더 많이 꽉 차 있었고 일단 등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등이 안 좋다는 게 확실히 아니구나를 처음 더 제대로 느꼈죠. 등 좋은 선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아요. 근데 정태현 선수 등이 제일 돋보이던데. 네. 등이 좋아요. 저는 이제 일본 시합을 저도 한번 떠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냥 너무 좋지 않나요? 일본의 그런 여행지가 그렇죠. 관광지가 좋다. 뭐 좋아할 수 있죠. 예. 관광지가 좋다. 큰 차이는 사실은 뭐 없었는데 근데 대회장은 조금 소리도 좀 질러주고 이런 게 좀 좋죠. 저희 가족만 소리 지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대회장에서 팔자걸음도 좀 해줘야 되고요. 팔자걸음은 아니 좀 위압감도 줘야 되고. 올림피아에서는 크리스 나오면 난리 나요. 소리 엄청 질러요 나. 그거는 일본이라서 그런 게 시합 때. 아닐까. 그렇죠, 시합 때. 거의 일본도 시험 나가면 소리 지릅니다. 중은 많았나요? 관중은 뭐 엄청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지인들 오는 정도 같았어요. 근데 뭐 골드짐도 가봤는데 사람은 엄청 많더라고요. 뭐 우리나라가 아직은 보디빌딩 한참은 쪽으로는 한참 앞서 나간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대 선생님 상태가 되게 먼 미래를 본 사람이죠. 불모지에서 어떻게 이쪽까지 또
마스터즈 올림피아 준비한다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는데 몸이 좋으셔요 여전히. 이렇게 해서 거의 준비한 주제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좀 정태민 선수 지금 팟캐스트 2화 뭐 게스트로서 구독자분들께 보디빌딩 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께 항상 오픈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끝에는 오픈 보디빌딩을 어떻게든 해볼 생각이에요. 어떻게든 해볼 생각이고 그 과정 중에는 클래식 피지크도 나가볼 것 같다. 제가 클래식 피지크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클래식 피지크를 나가기에는 박진우 선수님이 오픈을 나가기에는 이승철 선수님이 계셔서 사실 어디에 서기도 조금 두렵다 지금은. 네. 제가 있는 게 문제 아니고 클래식에는 시범이 있는 게 문제.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강태민 선수는 3개나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뭐 시범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박재훈을 잡아야죠.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박재훈을 잡아야지. 뭔가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상 돌려 말했지만 널 잡겠다. 이런 근데 국내 대회에는 안 나가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대회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항상 열어두고 있는 건데 올해 이제 8월달에 해외 시합을 뛰겠다. 이게 목표인 거지 이제 국내 시합을 안 나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8월달에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어떤 시합을 더 뛰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뭐 어떻게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계속 해외에 돌아다닐 수 있는 경비가 없었던 정도로 어떻게든 계속 뛰어야 되니까. 그쵸. 거기에 시합에 맞는 이제 뭐 현실적으로 국내 대회가 있다라고 하면 뭐 뛸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좀 해외 시합에 나가지 않을까 나가면. 8월이면 비밀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텍사스로 갑니다. 결코 프로쇼 중에 좀 쉬운 대회라고 생각 안 하죠. 텍사스 프로는 탑티어죠. 탑티어의 프로쇼이기 때문에 좀 탑티어 프로쇼로 뛰는 게 좀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좀 얼굴을 이렇게 좀 하면서까지 살짝 좀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평소 비시면도 좀 찌긴 하는데 요즘에 좀 많이 쪘어요. 제 유튜브에 놀러 오셔가지고 아니 형님 벌집을 건드리고 오셨습니다. 웃겨가지고 좋더라고요. 지금 관심 아니겠습니까? 몇 킬로이신 거죠? 저는 한 122kg 정도? 22kg보다. 정태민 선수 그러면은 이번 비시즌 증량 계획 어디까지 올리실 거지? 일단 증량은 결혼식 다음 날부터 생각하고 있고 그쵸. 그렇게 올라갈 거 생각하면 안 좋아해서 일단 뭐 하반기부터 시작하면은 120은 무조건 갈 것 같은데 그 이상을 봐야겠죠 이번에. 그럼 오픈인데요. 근데 비시즌이니까. 뭐 이렇게 지금 해서 우리 여러 가지 주제 그리고 좀 정태민 선수를 파헤쳐 볼 수. 결혼식 가시나요? 당연히 가죠 저는. 저는 무조건 갑니다.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8월이라고 하셨나요? 예, 8월입니다. 8월이에요? 8월 몇입니까? 8월 26일입니다. 그럼 가세요. 그러면 꼭 와주시면 진짜 감사하죠. 제가 한국에 있다는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팟캐스트 샵 2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팟캐스트 3의 주인공은 바로 아놀드 클래식 2023년 챔피언 삼손 다우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